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티메이터 클래스 사용 방법, 이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한 부분을 봤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실제로 에스티메이터 클래스 사용 방법 부분에서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머신러닝을 분류를 할 때, 기계학습이라고 봤을 때, 지도학습이라는 부분이 있고,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회귀, 그리고 분류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블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부분이죠. 내용을 한번 좀 보면요. 회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선을 찾아서 미래의 결과값을 예측을 하는 이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분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 예측을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학습을 보면은 클러스터링이 있는데 그룹에 대한 정보가 없이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체끼리 분지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차원 축소 같은 경우에는 고차원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여 데이터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에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볼까요? 지도학습을 보면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미 분류, 그러니까 레이블이 있는 거죠. 분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추가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해내기 위한 기계학습의 한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유추된 함수 중에 연속적인 값을 출력하는 것을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입력 벡터가 어떤 종류의 값인지 표식하는 것을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지도학습의 목적은 회귀를 생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분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지도학습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밑줄을 긋고요. 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기가 알맞은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훈련 데이터로부터 나타나지 않던 상황까지도 일반화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비지도 학습인데요.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분류가 안 된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부분인데,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내는 문제의 범주에 속하는 기계학습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지도학습 혹은 강화학습과 달리 입력값에 대한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비지도학습은 통계의 밀도 추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density estimation, 그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어, 요거는 이제 사이클런 알고리즘의 시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스타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 최소한 50개가 넘어야 이쪽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게 분류가 되는데요. 50개가 안 나오면은 데이터를 좀 더 모아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앞쪽하고 이어서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회귀하고 분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차원 축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분류가 있고 회귀가 있죠. 리그레션. 이 부분이 지도학습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 부분이 비지도학습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쪽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알고리즘. 앞쪽에서 이제 앙상블 리그레션, SGD 리그레서, 라쏘,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분류 쪽에서는 SGD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리니어 SVC, 그리고 나이브 베이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앞쪽에 거를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은 우리는 이제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기계학습의 알고리즘들이 있죠. 방상불이나 리니어 모델이나 나이브 베이스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주로 이제 어떠한 형태에서 많이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클런 알고리즘 시트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사이클런의 토이 데이터셋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의 동영상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동영상을 한번 쭉 보면서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은 여기까지 해당이 되고요. 프로그램까지 이제 데이터셋 구조 확인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리스 데이터 여기까지 보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번 시간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이제 동영상을 좀 볼 건데요. 우리가 좀 이게 코딩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클런의 토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의 토이 데이터셋은 연습용 데이터셋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이클런의 데이터셋은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셋을 좀 보겠는데요.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에는 7가지 토이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토이 데이터셋은 머신러닝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셋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셋을 보면은 로드 보스턴이라고 해서 미국의 보스턴의 집에 대한 특징과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브레스트 캔서이라고 해서 유방암 특징들과 악성, 음성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드 다이어빗이라고 해서 당뇨 데이터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회귀용과 그 다음에 분리용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로드 디짓이라고 해서 0에서 9까지 숫자 이미지 픽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드 아이리스라고 해서 붓곳에 대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리널루드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2개 작은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리적으로 3가지 운동 변수에 관한 20개의 관측치가 있는 CSV, 그리고 운동 관련 3가지 생리학적 변수에 관한 20개의 관측치가 포함된 CSV, 이렇게 2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와인이라고 있는데요. 로드 와인은 3가지 종류의 와인에서 발견된 다른 성분들에 대해 13가지의 다른 측정지가 포함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이쪽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쪽이 이 데이터의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셋을 한 개 한 개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보스턴 하우스 가격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체 샘플이 50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멘셔널리티.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1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은 실수이면서 양수. 그리고 타겟은 실수의 5에서 50까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실제로 파이썬에서 얘를 사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보스턴 로드 보스턴이라고 해서 프린트 데이터 쉐입 이렇게 하면은 이 데이터가 로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쉐입을 봤을 때 실제로 506개 데이터에 13개의 디멘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디멘저널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뒤쪽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 위스콘신 데이터셋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위스콘신의 유방암 진단 데이터셋의 사본입니다. 특징은 유방 덩어리의 미세 바늘, FNA의 디지털화된 이미지이고, 그것이 이미지에 존재하는 세포 핵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는 두 개가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당 샘플이 212개, 악성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인 부분이 있습니다. 멜리그넌트, 그 다음에 비나인, 357개가 있고요. 그래서 양성이라고 하면은 양성 종양은 바르기 완만하고 최후까지 국부에 국한되어 있는 종양,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유방암과 관련된 데이터인데, 데미제널러티가 30개, 그 다음에 샘플 토탈이 569개, 그리고 실수하고 양수 형태로 되어 있다.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 데이터셋을 로드를 하려면 파이썬에서 이러한 형태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쉐입을 봤을 때 실제로 샘플 토탈이 569개, 그리고 실제로 디미전 엘러티가 30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타겟 네임을 보면은 멜리그넌트, 그 다음에 비나인, 이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당뇨와 관련된 다이어빗 데이터셋인데요. 총 442명의 당뇨병 환자로부터 10가지 기준에 따른 연령, 성별 체질량 지수 등이 담겨진 데이터셋입니다. 전체 토탈을 보면은 442개의 샘플이 있고요. 디미젤러티가 10입니다. 그래서 피처스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리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수의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저, 타겟은 인테저의 25에서 3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이썬을 불러오는 방법은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 쉐입을 봤을 때 전체 442개의 디미전 엘러티가 10. 그래서 이 디미전 엘러티는 이제 속성을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뒷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이 다이어비츠를 샘플해서 데이터셋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숫자를 나타내는 부분이 필기 숫자인데요. Optical Recognition of Handwriting Digit Data셋인데요. 각 클래스는 10개의 숫자를 나타내는 클래스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쓴 숫자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죠. 10개의 클래스인데 전체 토탈은 1797개이고, 그 다음에 디미저널리티, 그 속성은 64. 그리고 샘플당 클래스상 샘플은 약 180개 정도. 그래서 180개 이제 아래쪽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처스는 인테저 0에서 16까지.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불러와 가지고 1797개 64 이렇게 보이고요. 데이터 쉐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디짓점 이미지 제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플러스로 봤을 때 실제로 이 이미지의 값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간단한 소스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이제 아이리스 플랜치 데이터셋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요. 아이리스라는 붓꽃에 대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이죠. 클래스는 3개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당 샘플 50개, 디메널리티는 4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샘플의 토탈이 150개,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리얼과 포지티브, 여기서 실제로 양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리얼 부분들 실수인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데이터 쉐입은 150에 4고요. 그 다음에 타겟 네임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토사, 그 다음에 벌시 컬러, 그 다음에 버지니카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리널룻 데이터셋을 보면은 두 개의 작은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리적으로 세 가지 운동 변수에 관한
20개의 관측지가 있는 CSV와 운동 관련 3가지 생리학적 변수에 관한 20개의 관측지가 포함된 CSV가 존재를 합니다. 샘플 토탈을 보면 20개고요. 디멘저널리티를 보면은 3개가 있는데요. 데이터 타겟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features는 인테저 그리고 타겟도 이제 정수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쉐입을 보면은 토탈 20개, 요 3개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네임 리스트를 보면 weight, waist, pulse 이렇게 3개가 돼 있죠. 다음에 이제 와인에 대한 레코그니션 데이터셋인데요. 이 부분의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이탈리아의 같은 지역 내의 3개의 다른 경작지에서 재배된 와인의 화학적 분석 결과 3가지 종류의 와인에서 발견된 다른 성분들에 대해 13가지의 다른 측정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3개의 클래스인데요. 클래스당 샘플의 수를 보면은 59, 71, 48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멘저널리티를 보면 13개, 그리고 토탈이 178, 그리고 피처스는 리얼의 포지티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와인 데이터를 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178에 13, 토탈하고 디멘저널리티가 나오고 클래스 0,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타겟 네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데이터셋이 이제 앞쪽에는 토이 데이터셋이고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 크기가 커가지고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 후에 불러오는 예제 데이터셋인데 여기는 이제 패치가 붙어 있죠. 이쪽 앞쪽에 보면은 대부분 다 로드 형태로 붙어 있는데 여기는 패치 해서 캘리포니아 하우징 주택가격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커브 타입 해서 회귀 분석용 토지 조사 데이터고요. 트웨니 뉴스 그룹스 뉴스 그룹 텍스트 데이터고 올리베티 페이스 얼굴 이미지 데이터 LFW people 얼굴 이미지 데이터 RCV1 로이터 뉴스 말뭉치 데이터 ML 데이터는 ML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토이 데이터셋하고 기본적인 온라인 데이터셋을 본 거고요. 온라인 데이터셋은 간단하게 캘리포니아 주택가격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가지고 와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충 모델 학습이라서 아래쪽에 이제 모델 학습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략을 좀 했고요. 위쪽에 데이터셋만 가지고 온 부분을 보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fetch 캘리포니아 하우징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 데이터, Y 데이터로 놓고 그 다음에 X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얘는 2640개의 A 대 디멘저널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 형태로 봤듯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건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분류하고 클러스터링을 위한 이런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터셋의 Make Classifications 같은 API는 분류를 위한 데이터셋 생성, 그리고 높은 상관도, 그리고 불필요한 속성 등의 노이즈를 고려한 데이터를 무작위로 생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데이터셋의 Make Browse는 클러스터링을 위한 데이터셋 생성, 군집 지정 개수에 따라 여러 가지 클러스터링을 위한 데이터셋을 무작위로 생성을 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예제 데이터셋의 구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 데이터 세트.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예제 데이터셋의 구조거든요. 앞쪽에 토이 데이터셋을 이제 뒤에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좀 해볼 텐데요. 특징 데이터 세트, 그리고 분류형은 레이블 값, 회귀형은 숫자 결과값 데이터, 그리고 개별 레이블의 이름, 그 다음에 특징 이름,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과 각 특징 설명,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데이터셋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다이어빗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 로드를 하고요. 다이어빗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얘가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앞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의 키 구조를 프린트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키 구조를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 형태 메소드에 딕셔너리는 키하고 밸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밸류 쪽을 보고요. 이 밸류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제 키와 밸류로 되어 있으니까 밸류를 보는데 밸류가 길기 때문에 밸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요 딕셔너리 키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를 구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키를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키값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 타겟, 프레임, DESCR, feature names, 데이터 파일 네임, 그 타겟 파일 네임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고 요 다이어빗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이 데이터 셋에 대부분 일반적인 부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데이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개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구조를 잘 알고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과거부터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혼자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파일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많이 쓰고 있지만 지금 이제 대부분 릴레이셔널 DB를 쓰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중요도가 되게 많이 커진 형태로 실제로 프로그래밍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머신러닝 쪽에서도 어, 모델을 학습하는 모델을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데이터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게 모델을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킨런의 토이 데이터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7가지 중에서 하나, 당뇨와 관련된 한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소스를 응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6가지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시키고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요. 한번 볼게요.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자, 여기에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일부러 좀 봤는데, 얘가 이제 실제로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 딕셔너리 키하고 밸류,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키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서 딕셔너리 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딕셔너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 타겟 프레임, DESCR, feature name, 데이터 파일 네임, 타겟 파일 네임,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키 값이 이렇게 7개, 둘, 셋, 넷, 다 7개가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빗 밸류가 바로 뒤에 나왔는데, 밸류도 이 7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사실은 이걸 구분해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밸류를 일단 보고, 제가 이제 이 부분, 딕셔너리 다이어빗의 키를 다시 한번 프린팅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7개 다시 뽑았죠. 그래서 이제 이 밸류 하나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아마 개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보는 것처럼 이 딥러닝의 머신러닝에 실제로 활용되는 데이터의 구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데이터 부분을 보면은 다이어빗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죠. 데이터가.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여기에 두 번째 타겟, 여기에 보시면 알겠죠. 데이터 타겟 프레임, DESCR, description, 그 다음에 feature name, 데이터 파일 네임, 타겟 파일 네임. 요거는 요 딕셔너리 키, 요거 똑같은 순서죠. 그래서 이제 한 개 한 개를 프린팅을 해봤어요.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어레이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타겟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겟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타겟 부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이어빗의 프레임 부분은 여기 none이라고 해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scription인데요. 이 데이터 셋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인스턴스가 442개. 앞쪽에서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인스턴스가 44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attribute information인데 여기에 보면 10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속성값이 10개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앞쪽에서 제가 켜에서 소개를 할 때 dimensionality가 10개. 그래서 이 데이터의 shape은 여기 숫자, 토탈 개수 플러스 여기 이제 이러한 형태의 attribute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body mass index라든지 그리고 blood pressure 그리고 여기 S1부터 S6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제 부분들이 나와 있죠. 블러 슈가 레벨이라든지 혈당 레벨 같은 거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형태의 이제 데이터 값으로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스에 대한 URL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소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URL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feature name이라고 해서 속성값인데요. 이 속성값은 이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여기 10개. 그러니까 attribute 값이죠. dimensionality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파일 네임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 프로그램에 어디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본 데이터를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타겟이 있잖아요. 타겟의 파일 네임은 여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다이어빗 데이터, 그러니까 사이킨런의 토이 데이터셋의 하나인 그 이제 당뇨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로 앞쪽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나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로 로직에 이러한 로드 데이터 부분을 바꾸면 실제로 이 데이터셋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각각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이킨런의 토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이클런의 이제 데이터셋 구조를 확인했는데요. 특히 이제 당뇨 쪽 데이터 확인한 거고요. 자,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이제 교재 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구조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근데 아이리스 데이터는 거의 다 비슷한데 이제 딕셔너리 타입이 되어 있고 그런데 키값이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아마 약간 차이가 있는 걸 발견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어차피 우리가 교재 프로그램 예제 가지고 조금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리스 데이터의 구조를 일단 먼저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제 교재 프로그램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슬래시 CO를 통해 가지고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킨런의 아이리스 데이터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당뇨 데이터 구조, 토이 데이터셋의 당뇨 데이터 구조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 구조를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은 약간의 이제 당뇨 데이터 구조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딕셔너리 키 부분을 보면은 데이터하고 타겟, 프레임, 타겟 네임,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션, 피처 네임, 파일 네임 이런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실제로
차원이 이제 4개의 속성 값을 갖고 있는 이러한 2차원 배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겟은 이제 0, 1, 2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체가 15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속성을 ice value 쪽에 description 아래쪽에서 보겠습니다. description을 보면 나와 있는데 프레임은 none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 네임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붓굿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그 description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어트리뷰트 관련된 인포메이션인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이파리 쪽에 대한 그러한 이제 너비나 뭐 길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 꽃잎, 네, 꽃잎 부분들. 그리고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이 네 가지 형태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이제 이 0, 1, 2가 이 세 가지 형태의 네임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프레임 런이고 타겟 네임, 여기서 타겟 네임 타겟 네임은 이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eature 네임을 봤을 때, feature 네임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세팔 랭스, 세팔 위스, 그 다음에 페탈 랭스, 페탈 위스 해가지고 이걸 센티미터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파일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에 있는 iris.csv 파일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이클런에 있는 토이 데이터셋을 보더라도 약간씩은 데이터셋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셋의 구조를 볼 때는 키 값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각 키 값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프린트 했을 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요약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description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셋 형태의 부분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이클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하나인 아이리스와 관련된 데이터 구조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론의 아이스 데이터 구조를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뒷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